네, 안녕하세요. 쉽게 쓰는 법규 고득점 합격. 이승민의 이제 강의이고요. 이 강의는 이제 오늘 그 자료가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기초 강의 자료라고 해서 조금 두꺼운 프린트물 이렇게 있고요. 계획서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시리즈로 강의가 단과가 개설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2번에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총 한 12회 정도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3페이지에 있듯이 쉽게 쓰는 고득점 법규 요 강의.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12월 정도까지 법규를 이제 수준급에 올려놓자. 그래서 법규에서 이제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론과 실무, 특히 이제 실무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자 이런 내용이겠어요. 그리고 이 단과에서 한 걸로 이제 주중에 단과에서 하고 이제 주말에 스터디를 통해서 답안 작성을 통해서 자기의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면서 결국 이제 2차 시험은 답안 작성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단과에서 요 이론 내용을 이제 습득하신 다음에 주말에 이제 스터디에서 2차 시험 어차피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답안 작성 연습을 하자. 근데 이제 목표는 12월 정도까지 법규를 일단 답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 퍼센트로 말하자면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급에 올려놓고 여기서 세이브된 시간을 실무나 이론에 투자하자. 이제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합격 확률을 높이자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 강의 세부 일정은 이제 총 12회인데 일단 1회, 2회의 경우에 진도도 중요하지만 이 강의 목표는 이제 5페이지에 있듯이 그 파란색 부분 그 일기 스터디와 연결되는 것인데 간평 행정법의 핵심적인 내용,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간평 행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법이 이게 처음 보는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기초 체계를 이제 1회, 2회를 통해서 잡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초 강의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 교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법규 1 한 권 정리라고 해서 이거는 그 법 조문에 맞게 쟁점을 서술해 놓은 교재이고, 그 다음에 법규 2 해서 사례 47선이라고 해서 파란색이에요. 두 가지 교재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교재는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실강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일단은 좀 개정 작업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파란색 교재만 여기 기본 이론 강의 필요하니까 파란색 교재를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개정이 이제 완료되면 빨간색 교재는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더 개정이 되면 그것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파란색 교재로 하고 기존에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추록을 드리거나 아니면 새로 바꿔드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너무 이렇게 1회, 2회 하는 것들은 너무 머리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법규가 이런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조금 외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꼭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기초 자료에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메뉴에 핵심 정리 1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헌법에 보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립
돼 있거든요. 상권분리 원칙 아시죠? 상권분리 원칙. 권력을 입법부. 우리나라 입법부는 어디죠? 국회죠.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법률 등을 제정하는 것이에요. 이 법률은 크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이제 공법과 사법, 공의 반대말이 사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고, 요 사법의 대표법이 여러분들이 1차에 하시는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의 대표법이 형법, 행정법 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건데, 민법은 통일된 법전이 있지만, 민법이라고 해서 법전이 있지만, 여기 행정법의 경우에는 통일된 법전은 없어요. 통일된 법전은 없고 800여 개 이제 법이 있어요. 그것이 행정 영역별로 개별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개별법에서 간평 시험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여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있으면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잖아요. 예컨대 토지 가격을 산정하면 여기 표준지를 뽑아서 이 표준지의 가격이 얼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제 산정하면 그거를 평균을 내서 공시하고, 그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 1번지에 뭐 1, 2, 3, 4 토지, 즉 각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공시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가격 산정이 있어서 요 표준지 공시할 때 가서 이제 개입하는 전문가가 감정평가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이고, 요 가격 공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금 등이 부과되는 것이니까 요 가격이 나와줘야 되고, 요 가격은 이제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관여하는 전문가에 관한 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감정평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토지가 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된다. 수용되면 도로 사업 등이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가져가는 게 수용인데, 가져가면 돈을 줘야 되죠. 그게 보상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을 하면 보상하게 되는 법률이 줄여서 공익사업법 또는 줄여서 공토법. 그래서 여기 이제 800여 개의 법령 가운데 저희와 관계되는 법률은 공토법률, 가격공시법률, 감정평가법률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또 이 여기와 관련된 권익구제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익구제에 관한 법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인데, 그래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도 관계되는 것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배상법 이런 것도 관계돼서 총 한 6가지 정도가 감정평가 법규라는 과 관련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면 이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집행작용 또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부를 다른 말로 집행부라고 하죠. 행정부에서 행을 빼면 대한민국 정부, 거버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는 맨 위에 이제 대통령, 그 밑에 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행정부에서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이제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행정작용. 근데 이런 행정작용이 만약에 잘못됐다는 말은 이제 위법하다라고 하는데, 위법한 행정작용이 있게 되면 국민의 이제 권익 침해가 나타나요. 국민의 권익 침해, 그 침해에 대해서 침해 유형별로 구제 수단을 마련해 놨는데, 그 구제 수단은 원칙이 사법부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요 구제와 관련된 것이 사법작용이죠. 사법작용. 법원에 요 사법부는 법원을 말하는 거죠. 법원인데 기본적인 법원은 민형사법원이 있지만 요거는 민사사건 관련된 것은 민사법원, 형사사건 관련된 것은 형사법원에 가는 것이고 여기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1심에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에 가는 거를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행정소송이에요. 이 행정소송에 관해서도 역시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행정소송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법부에 소송을 가서 구제를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돼 있어요. 입법부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위법하다면 국민의 권익 집행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구제하는 작용이 사법작용이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게 이제 3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의 내용이죠. 맨 왼편에 입법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입법작용이라고 하고 중간에 행정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에서 두 번째 칸에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 한다. 그래서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학자들이 행정작용을 법적작용의 반대말을 이제 사실행위라고 해요. 사실작용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행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작용의 반대말은 사실작용, 사실행위다. 이건 일단 암기해 놓으세요. 법적작용, 사실작용. 양자의 구별은 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사실상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일단은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사실작용, 사실행위다. 그리고 그 법적 작용의 대표 선수가 이제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행정입법, 행정행위, 또 사실행위 등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정작용이 잘못된 것, 위법하다면 오른편에 사법작용이 법령 위반한, 즉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제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해주는 작용을 사법작용이라고 해요. 이건 대한민국 국가에 관한 얘기고 2번에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베껴가지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칸에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자체는 시도죠. 예컨대 서울시, 경기도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기초지자체가 시, 군, 구가 있죠. 예컨대 뭐 성남시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회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가 되겠죠. 이걸 합쳐서 지방의회라고 하고요. 지방의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그 합쳐갖고 지방자치단체 장 합쳐갖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린트는 순서대로 안 나가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8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양가로 가번에 두 번째 줄에 헌법. 요 대한민국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죠. 헌법 가장 최고의 맨 위에 있는 법이 헌법. 그래서 헌법에서는 헌법 총론이 있고 국민의 권익을 기본권, 예컨대 뭐 생명, 신체 자유권, 뭐 재산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권력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이제 확대 개념이 헌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헌법의 내용이고요. 그럴 때 이 헌법 박스에서 75조 대통령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대통령령이고 이름 이제 시행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대통령령 그 밑에다가 시행령 형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95조에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나 각부의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 그 밑에다가 시행규칙 형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 때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총리나 장관이 만들 때는 시행규칙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외우라고 했던 게 법적 작용의 반대말이 뭐죠? 사실작용. 행정작용은 다시 법적 작용과 사실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법률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대통령이 만들 때는 시행령, 총리나 각부의 장관이 만들 때는 시행규칙이라는 형식으로 만든다. 요거 두 개 또.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 반갑을 1번에 도로교통법, 두 번째 좋은 박스에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은 법률에서 률을 뺀 거죠. 도로교통법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행정법 중에 하나죠. 800여 개의 행정법 중에 하나로서 국회에서 만들고, 그럼 도로교통법은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은 예컨대 뭐 자동차 도로다. 도로는 원래 이제 일반인 통행에 제공하는 것인데 자동차 도로다 그러면 자동차가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속도를 높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자동차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안전하다.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어떻게 발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두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이 도로교통법상의 뭐 속도 제한이라든가 주차 구역 등등등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위반 시 제재로 지금 써 있는 게, 법은 요건과 효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효과. 요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효과,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허 있으면 면허를 없애는 면허 취소를 하거나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요 장관 가운데 도로교통과 관련된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행정안전부 장관, 총리나 장관이 정할 때는 이름을 뭘로 붙인다고 했었죠? 시행규칙이라고 붙인다고 했었죠. 대통령이 정할 때는 이름을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행정안전부에 위임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 취소 등의 기준, 세세한 기준을 이제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보면 두 번째 좋은 박스의 93조 운전면허 취소 정지 1항,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고 어느 한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기까지가 요건 슬래시 하시고 요건. 법은 요건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효과죠. 효과. 행정안전부령,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령, 지금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다가 이제 위임을 한다. 이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밑에다가 위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취소죠. 일상용어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면허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행정청이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해요. 재량행위. 어쨌든 그 다음 각 호가 뭐냐면 그 밑에 1, 2, 3 이런 걸 각 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제93조 동그라미 1은 1항,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것들은 1호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런데 1호에 보면 규정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때, 이게 일상적으로 말하면 음주운전이죠. 요약하면 1호의 경우는 음주운전한 때에는 이 요건, 효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면허 취소하거나 1년 내 범위 내에서 면허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누구한테 정하라고 했어요? 행정안전부에 정하라고 했으니까 박스 밑에 반가로 2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시행규칙에서 박스, 세 번째 박스의 91조에서 기준, 취소나 정지 처분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1항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정지시키는 기준은 이제 세 번째 줄, 마지막 줄에 별표 28과 같다. 별도의 표 28.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의 표 28을 19페이지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별표 28. 이런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인데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자료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그래서 그 18페이지 맨 아래쪽 별표 28, 그 밑에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쉬는 시간에 국가법령 구글 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다운받으시면 각종 법령과 판례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니까 꼭 다운받으세요. 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별표 28이 있죠. 별표 28에 이제 세 번째 줄에 2번의 취소 처분은 면허 취소 처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면허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 어느 때 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느냐라는 개개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예컨대 1호에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아니한 때, 일상적으로 말하면 뺑소니죠. 뺑소니일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 하는 거예요. 면허 취소.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다쳤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은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이고, 형사적인 부분은 이 사람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유죄라면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행정적인 부분은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여기를 보면 오른편에 적용 법률은 93조이고 또 오른편에 보면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기. 이 만취 운전이죠. 옛날에 이제 0.1 이상이었는데 음주를 너무 많이 하니까 최근에 이제 강화가 돼서 0.08로 이제 강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3번 그 좁은 박스 그 박스 밑에 3번에 보면 정지 처분, 면허 정지를 말하는 거죠. 개별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칸에 보시면 2번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 그 밑에 줄에 0.0 이상 0.08 미만이면 100점 부과받고 벌점도 부과받고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벌점 부과받는 것도 행정작용이고 하는 것도 행정작용이고 면허 정지하는 것도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거를 행정작용 중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입법.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이죠. 지금 요 도로교통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인데 세세한 기준들을 정한 것이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입법도 도로교통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작용의 일종이죠. 행정작용이 가장 큰 것이고 이 사안의 행정입법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으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된 거죠. 시행규칙. 요 면허 취소 등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르면 그 기준은 요건,
효과가 있으면 요건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죠. 근데 이제 아까 법률에서 최고치가 1년이었기 때문에 0.08 먹었을 때는 한 1년 정도다. 0.08 미만일 때는 다 1년 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이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또 집행하게 돼. 이 시행규칙을 집행하게 돼. 그 시행규칙을 집행하게 되는 행정작용이 있는데 이걸 좀 이따 보겠지만 행정행위라고 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요. 아까 이제 법적 작용의 예가 대표적인 예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가 있다고 이제 쓱 스쳐 지나갔었죠. 그래서 법적 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입법, 행정행위 이렇게 학자들이 구별을 해놨어요. 이 사안의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갑이 빵빵년 2월 1일 날 밤 10시경에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회식하고서 음주 단속을 했는데 자기는 0.03 폭탄주 한 잔 정도 먹었는데 0.08로 이제 잘못 인식했다. 왜냐하면 음주 단속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고장난 음주 단속 기계로 갑에게 불기했더니 실제 농도는 0.03이었는데 0.08로 잘못 나왔고 음주 단속하는 이 경찰 공무원 20A가 예컨대 대한민국이 있으면 그다음에 아까 광역지자체 서울시 경찰청이 있고 서울시 경찰청 그 밑에 기초지자체 강남구 경찰서 소속의 이제 단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20A다. 그럼 20A가 음주 단속을 했는데 0.08 나왔는데 이 사람 이제 고장난 걸 몰랐다. 그러면 요가 A가 인식하기에는 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인식해요. 면허 정지 대상이라고 인식해요. 여기 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이제 A가 인식하니까 요 갑에게 면허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바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0.08밖에 안 먹었는데 면허 정지 또는 술을 안 먹었으면 왜 면허 취소를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기기 고장난 기기를 이 자리에서 입증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이 이제 막 화를 내다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뭐 집에 가겠죠. 집에 가면 이제 요 A가 이제 보고를 올려서 예컨대 강남구 경찰서장인 뭐 A1한테 보고를 올리고 여기는 기초지자체죠. 시, 군, 구에서 여기 구. 그 다음에 시도, 강남구는 서울시에 속해 있죠. 시도, 광역지자체, 서울시 경찰청장인 라지 A에게 이제 보고가 올라가고, 물론 서울시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국가 내에 서울시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가 내에 여기 경찰청이 있죠. 경찰청장. 그 경찰청장 위에 여기 관련된 장관이 아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쭉 라지 A1, 라지 A2, 그다음 라지 A3, 라지 A4 대통령까지 이렇게 위에 상급자가 있긴 하지만 법령에서 누가 면허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냐면 여기 지방경찰청장이 아까 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이 지방경찰청장까지 보고가 올라가서 서울시 경찰청장이 이제 사인하는 거죠. 사인하면 이제 이 A가 이제 올린 보고서가 0.08 먹었으니까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딱 사인이 내려오면 면허 취소장이 이제 갑에게 날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빵사년 빵빵년 4월 1일 날 갑의 주소지에 면허 취소 이렇게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문서가. 문서. 그럼 갑이 이제 면허 취소가 갑의 주소지에 날라오고 갑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등기우편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사인하니까 바로 안날이 되죠. 안날. 이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면허 취소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면허 취소를 받으면 만약에 실제 0.08 먹어서 면허 취소가 나오면 이거는 이 법률이나 이 시행규칙에 그대로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따른 처분은 적법이라고 해요. 적법. 제대로 된 처분일 경우에는 국민이 운전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구제를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는 0.03이라면 0.08로 잘못 인식하고 면허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요 0.03 먹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은 면허 정지를 하는 건데 그에 위반해서 면허 취소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한 처분, 다른 말로 위법한 면허 취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법령에 위법한 면허 취소가 있게 되면 갑이 운전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 등 권익 침해가 있으니까 이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줘야 돼요. 구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사건이니까 구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행정법원의 사법부, 행정법원, 예컨대 서울행정법원, 1심 법원의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면허 취소는 처음에 갑이 면허증을 제대로 잘 받았는데 사후에 0.08 먹었다는 사후적 사유로 면허증을 없애는 거,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 이런 거를 철회라고 그래요. 철회. 학자들이 이제 행정의 종류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얘는 이제 학문상 철회라고 하는 건데 이런 면허 취소 같은 행위를 철회, 이런 취소 이런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얘기해요. 행정행위.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온 거냐면 19페이지에 갑이 실제로는 0.03 먹었는데 즉 19페이지 두 번째 박스의 면허 정지 사유인데 기계 고장난 바람에 고장난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음주 단속을 해서 0.08이 나오는 바람에 즉 첫 번째 박스에 0.08이 나오는 바람에 면허 취소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는 이 법령에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고 그에 따라 이제 갑에게 불이익, 권익 침해가 생기니까 그에 대해서 구제를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구제는 앞으로 다시 가서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에 맨 위에 로마자 2번에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여기 예컨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요 면허 취소는 일방적인 면허 취소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작용을 이제 구별할 때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한다. 행정청이 여기 서울시 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한다. 이래서 얘를 권력작용이라고. 권력작용의 반대말은 또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비권력작용이에요. 이런 일방적인 면허증을 없애는 이 권력작용, 이 철회에 대해서 갑이 구제받는 수단이 행소법 3조 1호의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항고소송. 그리고 4조에 보면 이 면허 취소가 이제 위법한 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단순한 위법, 좀
경미한 위법, 단순 위법의 경우에는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중대 명백한 위법이라면 무효라고 해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중에 이제 통상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이 취소는 면허 취소가 위법하니 얘를 없애주세요 해서 얘를 면허 취소를 법원에서 취소하면,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못하다가 면허 취소가 법원이 취소하게 되면 면허 취소가 사라지니까 면허증이 부활해서 운전이 가능하게 돼서 갑의 권익침해, 즉 운전을 못하는 권익침해를 구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권력장애로 말미암는 권익침해, 첫 번째 권익침해, 운전을 못하는 권익침해를 구제해 주는 수단이 권력장애에 대항해서 이르는 소송인데, 단순 위법일 때는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익침해는 뭐가 있냐면,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손해가 발생해요. 손해.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월 운전해야만 돈을 버는데, 택시 운전기사도 돈을 못 벌지만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자도 운전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 손해를 예컨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이 속하는, 이게 국가직 공무원이면 국가에 속하는 것이고, 지방직 공무원이면 지자체에 속하는 것인데,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신의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 당신이 나한테 2천만 원을 배상해라 라고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국가 배상 소송이라고 해요. 갑의 권익 침해가 있으면 이 권익 침해를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면허 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를 가고, 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소송을 가는 건데,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학설 대립이 있고, 다설에 따르면 얘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물론 판례에 따르면 얘는 사법상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제 민사소송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권익 침해에 대해서 3조 1호의 항고소송, 특히 이제 취소소송으로 구제를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손해배상 법률관계는 다설에 따르면 여기 당사자 소송으로 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구제를 가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에 맨 위에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와 있죠. 종류. 그래서 1호, 2호가 주관적 구제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1호, 2호 선으로 연결시키고 주관적 소송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런 갑의 개인의 주관적인 불이익을 구제해주는 소송이기 때문에 주관적 소송이라고 해요. 3호, 4호는 민중기관소송은 이제 선으로 연결시키고 객관적 소송이라고 하는데, 감청평가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호, 2호가 나온 거죠. 1호, 2호. 그래서 9페이지에 1호의 항고소송 보이죠? 항고,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를 꼬, 대항할 항자, 이를 꼬자, 소송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항고소송. 그래서 1호 이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이 사안의 경우에는 요 서울시경찰청장의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요. 2호의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이 서울시경찰청장의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잘못된 면허 취소 때문에 발생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이게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거기서 이제 밑줄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이렇게 밑줄 쳐 놓으시면 되고, 법률 관계는 다시 이제 권리 의무 관계로 나누어요.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여기 요 국가배상 소송을 당사자로 제기할 때 여기 다소는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 즉 갑이 국가가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가 있다. 의무의 반대말 갑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의무가 있으면 그 돈을 2천만 원을 배상해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다소는 이를 공법상 법률 관계라고 본단 말이에요. 공법상 법률 관계하는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 제기의 상대방, 뭐 국가 등을 피고라고 하는데 요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그래서 한쪽 당사자 예컨대 한쪽 당사자 국가가 피고가 되면 갑은 당연히 원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당사자송이라고 한다고. 당사자송. 그래서 이제 이론은 항고송과 이론은 당사소송. 그래서 항고소는 요 권력작용에 대한 소송이고, 이호의 당사소송은 비권력적인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이에요. 두 번째 박스에 제4조에 이제 항고송 있죠. 항고송. 이 항고송의 종류를 제4조 1호에서 4조 1호에서 취소송, 즉 저 면허 취소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인데, 이거 위법한은 이제 단순 위법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저 면허 취소 처분 등을 취소, 없애라 또는 변경, 세금이 1,000만 원 부과되는데 야 400원 잘못됐으니까 400 없애라. 그럼 6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소송이 취소송이에요. 이후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저 면허 취소 처분 등의 효력 유무에서 이제 국민의 경우에는 무효. 이건 너무 중대 명백한 위법이니까 무효 밑에다가 중대 명백한 위법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를 확인해 달라라는 소송이고, 중대 명백하면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호에, 보는 김에 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제 1호, 2호의 대상은 처분 등이죠. 처분 등. 그래서 1호, 2호의 취소해달라는 대상, 무효해달라는 대상은 처분 등인데, 그래서 이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은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처분 등은 뭔가를 한 거야, 한 거. 이걸 작위라고 그래, 작위. 근데 안 한 거를 부작위라고 하는데, 부작위는 어느 경우에 나타나게 되냐면, 건축주 갑이 건축법상의 요건, 철근 4개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에서 허가하여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 4개의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강남구청장은 허가하여한다, 이런 이제 건축법이 행정법으로 있는데, 갑이 이제 요건을 갖춰서 강남구 1번지 10층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라는 거를 해주면 갑에게는 이제 좋죠. 그런데 빵빵년 4월 1일 날 허가를 해주면 허가받고 건물을 올리니까. 근데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주는 모습이 거부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뭔가 한 거니까 이건 자기 처분이에요. 처분.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이걸 부작위라고, 부작위. 그래서 거부는 처분이기 때문에 얘가 단순 위법이, 갑이 이제 허가 거부 당하면 건물을 못 짓는 불이익은 여기 항고송 중 단순 위법이면 취소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중대 명백하면 무효기소로 구제를 하는 것이죠. 물론 손해가 나는 것은 국가배상성을 제기하는 건데, 다소리에 따르면 당사성을 제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해야 되는데 안 해줬으니까 위법하니까. 근데 부작위의 경우에는 항고송 중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3호에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성의 대상은 자위인 처분 등이 아니라 부작위가 된다. 그래서 3호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성 보면 행정청, 강남구청장의 부작위, 저 허가 안 해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여기까지. 흐름이 다시 한번 흐름을 다시 보면, 이 페이지로 와서 맨 앞쪽에 이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 페이지로 와보시면 맨 위에 쟁송 흐름도라는 게 있죠. 이 페이지에 쟁송.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쟁송은 행정소송 가기 전에 가는 제도가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쟁송이라고 해요. 쟁송.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로마자 1번에 이제 항고송 있죠. 항고송. 그래서 항고송 아래쪽으로 가보면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침익적 기억번에 직접 상대방에게 침익적이라고 같은 말이 동그라미 1번에 부담적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상대방인 갑에게 면허 취소 등이 내려지거나 면허 정지가 내려졌는데 그게 잘못 났다, 위법하다 라고 하면 이제 구제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점에 동그라미 2번에 수익적, 그런데 건축주 갑이 허가 시점에서 허가 나오면 수익적 처분이 되는 것이니까 수익적 처분이 나오면 구제를 안 가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거기 허가 특허 옆에 보면 거부는 자기이고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작위의 경우에 이제 소송 간다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침익적 처분이나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오른편에 그 거부 3분의 1점의 거부 오른편 따라가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거부가 또는 침익적 처분 면허 취소가 단순히 보면 취소소송, 그다음 중대 명백하면 무효확인소송 가는 것이고, 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밑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가는 거다. 그 다음에 4분의 3점에 로마자 2번에 당사자송은 그 밑에 1번 실질적 당사자송으로서 양도를 보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금전적 피해가 나면 손해배상이래요. 손해배상.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 밑에 국가배상소송을 간다. 이게 이제 다수의 입장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양가로 이번에 적법한 처분이라면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또 간평사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면 공법인 행정법은 800여 개의 개별 법이 있는데 행정 영역별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공익 목적의 법을 만들면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부나 공무원들의 법 집행 작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이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사법부에 구제를 간다. 그래서 법률 집행 행정작용은 행정부에서 만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런 거를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집행한 면허 취소 또는 거부 등을 행정행위라고 해요. 근데 얘가 이제 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다면 구제를 갈 때 법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가는데 권력적인 면허 취소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고, 부작위일 경우에는 이제 부작위 위법 행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들로 인한 손해, 면허 취소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한 손해는 이제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 다소에 따르면 이제 3조 2호의 당사성을 제기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집행했는데 그게 위법하다면 구제를 간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반대되는 개념, 법적 작용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실작용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라고 했고요.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 행정입법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인 것에 집행한 것이 행정행위다. 그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은 통상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과 여기 당사소송, 국가배상소송, 당사소송이 있다. 세 가지. 좀 쉬었다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